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암호화폐 세상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거기에 중요한 요인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암호화폐, 친암호화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우리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아니냐 기대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가격 면에서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솔라나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짓눌려서 그동안 오르지 않던 XRP도 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에이다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그 분위기에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이 얼마나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 이 암호화폐의 혁신적인 역할을 해오던 XRP, 리플이 SC의 그 소송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억압을 당해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SC의 게리 겐슬러가 며칠 전에 이제 사임을 예고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사에서는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사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사임 얘기가 기정사실화 되어 나가면서 후임자로 누구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로빈후드 다니엘 갤러그라고 이런 전 위원으로 있던 분이 거론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 위원으로 있던 그 마크 유에다, 이 양반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크 유에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디지털 자산도 정권 전용 S-1 양식에 맞춰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러면 디지털 자산 정권 전용 S-1이 어떤 양식이 될지 몰라도 뭔가 규제에서 확실한 그런 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크 유에다가 SC 위원장의 후보로 올라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크립토 마임이라고 하는 캐스트 피어스, 이 양반도 위원장의 어떤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여러 명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SC 위원장으로 되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누가 되더라도 친암호화폐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원장이 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는 것이 암호화폐계의 최고의 강세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들도 긍정적인 신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XRP를 상장하겠다는 그 로빈후드의 CEO로 있는 분이 트럼프 들어선 이후에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및 비용을 크게 낮춰서 암호화폐 플랫폼에 상당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암호화폐의 그런 장점을 크게 내세우고 있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따라잡기 힘든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는 암호화폐 잠재력을 보기 시작했고, 적절한 프레임워크가 있다면은 미국은 암호화폐 혁신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암호화폐 하는 그 분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요즘 이제 X 트위터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X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AI 어드바이스로 선임하면 어떻느냐, yes or no 하는 이런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AI 어드바이스,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AI가 앞으로 인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AI 어드바이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도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맨하탄 프로젝트로 칭하면서 도지 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도지의 설립 배경은 심각한 예산 낭비를 해소해야 되고 딥스테이트의 제거, 그 딥스테이트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정부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딥스테이트인데, 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내세웠던 일 중에 하나고, 공포에 뜨는 판사와 부패 관료들을 정리하겠다, 이와 같은 몇 가지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일론 머스크가 2조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또 하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연방 블록체인 기반 선거 투표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갖추겠다.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야,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선거 투표 및 신원 확인,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블록체인의 활용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카르다노가 주로 그동안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찰스 호스킨스가 암호화폐 그런 제도를 자문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에이다 카르다노가 상당히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에이다의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억만장자 펀드 매니지 출신인 존 폴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거론이 됐는데, 이 양반이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반암호화폐 인사로 이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밀려나 버렸고, 그리고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이 있는 스콧 베센트라는 분이 이제 나와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수용에 매우 기뻤고, 암호화폐는 자유에 관한 것, 암호화폐 경제를 지속될 것, 뭐 이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발언을 좋게 하고 있는 이런 스콧 베센트. 또 하나 발언은, 비트코인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젊은이들과 이전에 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 뭐 이와 같은 점을 내세웠던 스콧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 후보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 중에 하나인데, 머스크가 직접 트위트에 이와 같은 걸 날리면서 스콧 베센트보다도 러트닉이 실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트위터를 하나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누가 될지 뭐 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그 비서실 쪽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제 이런 트위터에 이런 사람이 좋다든가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머스크 공동 대통령이냐, 선 넘은 브로맨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대충 뭐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실렸고,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충분히 이해를 못한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꼬투리 잡힐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X에서 나온 지가 며칠 된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거기에서 거론이 되고 뭐 얘기들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뉴스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뉴스가 상당히 늦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는 X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뉴스들을 여기에서는 다시 보면서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성향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하는 이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법무장관으로 친 비트코인 인사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이 맥 게이츠 하원 의원은 FIT21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양반은 더군다나 미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를 본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정도로 친암호화폐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부와 이 법무부, 규제와 관련되는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쪽의 법무부, 이런 쪽에서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을 적극 추천했다는 그 피터 틸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페이팔을 창립했고 페이팔 마피아의 우두머리 격인 피터 틸,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고, 피터 틸은 간접적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최근에 선거 이후에 피터 틸이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몇 개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은, 양반은 이제 선거 과정을 어떤 식으로 부인했냐면은, 좌파는, 그러니까 해리스 쪽은 제국군 돌격대와 같아졌습니다. 동일하고 프로그램되어 있고 개별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포인을 했고, 우리는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진영 공화당 쪽은 다양하고 지저분하지만 현실적인 난잡한 반란군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을 하면서 이 선거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해리스 쪽에는 프로그램되어 있고 계획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하나의 제국군 돌격대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을 한 것처럼, 여기는 난잡한 반란군 연합들이 모여서,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한화하고 하는 이런 쪽 사람들 입장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앞으로 걱정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세상은 the world is sleepwalking to Armageddon, 세상은 아마겟돈으로 sleepwalking한데 목류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은 자면서 걸어가는, 이런데 세상이 지금 아마겟돈으로 자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면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는 능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나 트럼프가 그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좋은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100% 확신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마겟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겠는데, 트럼프가 그나마 좋지만은 제대로 100% 다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좀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피터 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슨을 부통령으로 이제 추천했던 이 피터 틸의 생각이 앞으로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피터 틸이
그 틸 장학금이라고 2011년도부터 장학금을 줬던 그런 중에 이 친구는 대학 다니다가 대학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한다면은 2년간 20만 불, 그러니까 연간 10만 불씩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업한다고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20명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창업을 하면은 이런 그 네트워크 인맥들끼리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다시 창업해서 충분히 성과가 있으면 다시 대학을 다시 복귀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면은 다시 이제 대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이제 장학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드름 창시자인 비타릭 부텔린도 들어가 있고, 폴카닥 창업자인 로버트 하브마이어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는 유명한 벤처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은 대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창업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인맥들을 많이 갖춰져 있고, 이런 인맥들과 관련되는 것이 앞으로 이런 행정부하고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궁금하고, 교육도 완전히 대학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교육부도 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교육부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피터 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 피터 틸과 같이 페이팔을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면서 테슬라의 모든 특허는 기아의 소유임이라고 하면서 특허를 내지 않는 쪽으로 하고, 가지고 있는 특허를 항상 오픈해버리는 이런 걸 보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와 같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특허인데 이런 특허를 오픈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테슬라 회사 또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대단하다 싶어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요 내용을 최근에 이제 X에다가 리트윗을 했던 내용이 바로 저희의 모든 특허는 기아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제 올렸던 것이, 이런 것들은 이런 그 기후변화, 이런 탄소 위기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하는데 좀 더 전기차가 많아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특허를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오픈 소스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도 일론 머스크는 오픈해서 다른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한 지구의 기후변화라든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가 그 샘 알트만이라는 이런 친구들은 비교가 되지 않고 항상 클로스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오픈 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요즘 빌 게이츠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빌 게이츠의 그동안 부정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작용될지 몰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다뤄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비밀을, 특허를 BMW에 넘겼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독일 BMW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인프라를 서로 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모든 그 특허를 넘겼고, 디지털 시대의 비밀주의보다도 개방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태계 구축과 표준 설정이라든가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혁신은
큰 그림을 보는 데서 시작되고 기술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같이 창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 개방성이라든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것이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었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하는 내용과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마치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도 본인이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름대로는 큰 긍정적인 어떤 작용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마치 본인 회사에 도움되는 걸로 할 것 아니냐 해서 뭐 이해 충돌 얘기 나오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좀 더 좁은 시각에서 이 기자들이 내용들을 파악하기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간 것들도 앞으로 더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최근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장을 SEC에도 허용을 했고 CFTC에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통화감독청에서 이제 승인하면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가능하다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 ETF를 이제 대형 기관에서 만약 이렇게 사들였을 때 만약 비트코인 ETF가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난 것이 이제 옵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옵션은 폭락을 대비한 준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갖추게 되면은 기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내년부터는 전 세계 유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코인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옵션 시장까지 열리고 나면은 비트코인 옵션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옵션도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암호화폐계에 그런 대형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주기영 우리 크립토칸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상승세에 있다. 지난번에는 약세장에 있다고 이제 얘기했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좀 본인도 잘못 예측을 했다 해서 이제 사과하는 그런 기사를 올리는 걸 봤는데 단기 조정 예측은 잘못했지만은 앞으로 누적 자본 기준으로 비트코인 상한선은 135K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캐시우드도 트럼프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은 전통 금융들이 암호화폐 채택이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은 2030년이 가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65만 불, 강세가 된다면 100만 불에서 150만 불 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를 했는데 203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파이코인이 2025년에 이제 오픈넷 들어간다고 보고 앞으로 한 5년만 더 지났을 때를 내다본다면은 비트코인이 그때는 100만 불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파이코인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파이코인 오픈넷 갔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 한 개 내지 두 개는 사야지 하고 했던 말씀도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현실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언제 오픈넷 갈 것이냐, 뭐 언제 상장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니콜라스 박사를 중심으로 코아 팀을 믿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고 잘못됐던 것도 제대로 다 정리해서 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저도 초창기에 금년에는 구독자가 한 10,000명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한 몇 주 전에는 영상을 좀 접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와 같은 도전을 그만뒀다가 요즘은 점점 또 욕심이 생겨서 지금은 뭐 한 9,000, 한 200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한 10,000명 가까이 가는 것도 뭐 전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